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자바 1 때 이 구조화하는 거를 같이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같이 다시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게시물 표현을 이렇게 4가지로 번호랑 제목, 내용, 조회수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 어차피 하나의 게시물은 이 4가지 데이터가 같이 묶여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변수 4개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변수를 바구니 안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고 바구니째로 갖고 다니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바구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바구니가 이 4개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설계도를 먼저 만드는 게 클래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요 4개의 인트 2개랑 스트링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클래스, 그 설계도의 이름을 아티클로 지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만약에 게시물이 하나 필요하면은 먼저 아티클 클래스를 통해서 아티클 바구니, 아티클 저장소를 먼저 만들고요. 그 바구니에다가 해당 게시물의 정보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바구니만 들고 다녀도 게시물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게시물의 그 디테일한 정보들, 뭐 제목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게시물 단위로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삭제를 할 때도 게시물 하나 삭제하면은 이 4개가 다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하는 게시물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니까 게시물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이 2개만 삭제되고 2개가 삭제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4개는 무조건 같이 묶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구조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화를 한 겁니다. 구조화를 안 해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요거 구조를 안 했을 때 불편한 점을 많이 이렇게 살펴봤었죠. 일단 뭐 메서드에 넘길 때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넘겨야 되고, 이러면 다른 게 섞여 들어가기도 쉽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1번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바구니, 이 바구니 째로 넘기면 다른 게 섞여 들어갈 일도 없고 매개의 변수도 많이 필요 없고, 이런 이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데 엄청 편리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했고요. 이거를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6개,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죠? 삭제하려면 6개 다 삭제해야 되고, 하나라도 잘못 삭제하면은 뭐 못 찾는다 그랬죠? 데이터를.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구조, 일단 6개니까 아티클을 6개짜리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저희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구사항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는 요 코드가 그래도 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8일차 소스 코드 569번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게시물 구조를 하나 만들게요. 자, 하나의 게시물은 6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클래스를 아티클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개는 스트링이고요. 2개는 인티저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int id 그리고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내용, 저는 body라고 해요. 내용을. 그리고 작성자 닉네임 그리고 등록 일자는 레그데이트. 날짜는 우리가 날짜 포맷 같은 거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문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히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아티클 클래스를 만들면 이게 이제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랬죠. 실제로 여기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디에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틀에 저장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자, 이 아티클 클래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인데 이 역할은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계도라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죠. 설계도는 말 그대로 어떻게 딱딱 만들어라 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 거고, 이거 만약에 자동차 설계도다라고 하면 설계도 하나 있다고 자동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기계나 자동차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설계도 보고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내야 되죠. 실체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체고 이건 설계도예요. 근데 자동차가 3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도가 3개 필요한 건 아니죠.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요거 설계도 똑같은 자동차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같은 설계도에서 나왔으니까 이 자동차 세대는 똑같이 생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설계도에서 같은 제품을 계속 복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설계도 자체만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설계도를 이용해 실제 제품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ew 키워드는 new가 새로운 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라. 뭐를?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설계도명을 이렇게 적어주죠. new 뒤에. 그러면 정확히 이 아티클 설계도를 본따서 이 6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제품에는 숫자 2개를 저장할 수 있고 문자열 4개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동차 설계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게시물 설계도죠. 아티클 설계도. 아티클 설계도가 있고요. 요거를 찍어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티클 클래스로부터 찍어져 나온 실체, 이거를 우리가 뭐 부르기 편하게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복사본.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작동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되게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스는 개념적인 거고 이게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구조의 여러 개의 복사본을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add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add. 이렇게 add.
자, 근데 보시면 이거 메인이 너무 밑에 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좀 올릴게요. 얘 제일 밑에 가 있죠. 이 메인 메서드를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add 부분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링크 타서 이렇게 add 찾아갈 수 있고요. 자, 일단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거고 나머지 등록 날짜, 작성자, 조회수는 그냥 임의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임의로. 자, 그럼 기존의 이 3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3개를 더 임의로 넣을 건데 이제 그냥 여기서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먼저 구조화를 먼저 하는 거죠. 낱개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게시물을 한 구조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게시물 6개의 게시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요 아티클 클래스죠. 그래서 new 아티클 이렇게 해주면 구조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정확히 이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클래스를 통해서 실체를 객체를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지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이디도 넣고 타이틀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얘 이름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어줄 겁니다. 변수를 통해서 아티클을 변수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변수는 당연히 타입이 필요한데 아티클은 기본 우리가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타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트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아티클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이 이름 아티클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료 타입도 아티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A1이라는 변수는 뭘 가리킨다? 이걸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변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만약 int a 해서 10 하면은 이런 공간이 하나 A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 상자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에 이 10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아티클 A1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고요. 이름을 A1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앞에 여기가 자료형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데 이 자료형의 역할은 A를 규정 지어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A라는 거 쓸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바 코드를 실행해주는 애도 이 A를 무조건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인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A1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로? 아티클이라고 보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int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아티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아티클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아티클인데 자, 얘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갑니다.
자, 요거 이제 객체, 얘는 요 클래스라는 거에서 비롯된 객체죠. 우리가 new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럼 new 아티클은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A1을 이렇게 넣잖아요. A1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저장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0을 저장하면 이렇게 10이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객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 같은 경우는 변수 안에 못 들어가요. 객체가 너무 커서. 객체라는 존재가 너무 거대해서 몸집이 커서 변수 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변수는 크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객체를 여기다 못 넣으니까 우리가 객체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고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게 있어요. 작은 리모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는 거를 일단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A1은 아티클이 아니라 아티클 객체와 연결된 작은 리모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제 나중에 상속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합니다. 객체 제한할 때. 됐죠? 절대 객체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객체를 다루고 싶으면 객체와 연결된 리모컨을 항상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만약 이거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A2는 아티클이다. 이거는 아티클이 아니다. 뭐예요? 이거는 비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아무도 안 넣으면 int a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을 넣어서 그렇지 이렇게 안 넣으면 이 a 값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초기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고 초기화 안 된 거는 사용을 못 해요. 자바에서는. 마찬가지로 아티클 A2도 이 A2라는 이 공간이 아티클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여기에는 요 아티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들어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A2가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객체 리모컨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객체 리모컨은 무조건 객체가 만들어져야 리모컨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new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야만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변수랑 연결을 한 거고요. 일단 이 개념이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A1이 객체를 가리키는 리모컨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리모컨에는 사실 리모컨은 버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리모컨을 어떤 버튼을 누르면 실제 리모컨과 연결된 제품이 리모컨의 버튼에 맞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버튼 역할을 하는 게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변수명, 변수들. 요게 이제 리모컨 버튼처럼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형태의 리모컨을 얻게 되면 해당 리모컨에는 클래스로부터 정의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버튼처럼 나열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해당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버튼을 누르는 자바의 표현이 점이에요. 점. A1 점 하면은 A1에 있는 어떤 버튼을 하나 누르겠다는 얘기고, 버튼이 총 6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ID면 ID, 타이틀이면 타이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정확히 이제 뭘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객체는 6개의 지금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ID도 가지고 있고,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바디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A1.ID 하면은 정확히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한테도 입력을 받고, 우리가 뭐 번호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데이터 3개를 모았어요. 나머지 3개도 모아가지고 여기 다 한꺼번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기존에 이제 last id 이거를 바로 저장소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구조물에 저장을 합니다. 게시물 번호, 그리고 제목도 바로 타이틀스라는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고요. A1이라는 게시물 구조물에 먼저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입력받은 값 타이틀을 요 객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뉴해서 여기에 이 타이틀이라는 공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시물에 데이터를 요 객체 안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 객체를 들고 다니면 우리가 게시물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A1.body를 넣어주시고, 자, 닉네임이랑 요거 등록 날짜, 조회수 이것도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입력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닉네임에 익명이라고 그냥 하고요. 그리고 뭐 레그 데이트에 1, 6, 이렇게 하고, 히트에는 조회수 한 10 정도로 임의로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6개의 데이터가 A1이라는 하나의 게시물 객체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A1을 하나의 게시물로 보고 이제 갖고 다니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할 객체가 A1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제 기존에 우리가 ID, 타이틀, 바디 따로따로 저장했는데 이거를 어차피 이 하나의 아티클 게시물에 다 넣었으니까 이제 저장을 이렇게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얘만 저장하면 되죠. 얘만. 그래서 저장을 할 건데, 그럼 저장소를 요 IDS나 타이틀스에 보시면 인티저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정수밖에 저장을 못하고요. 여기에는 문자열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아티클은 문자열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니까 뭐예요? 아티클은 아티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티클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도 아니요, 스트링도 아니요, 아티클이다. 그렇죠? 어레이 리스트의 이 저장 타입은 이 박스 안에다 넣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아티클스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이 구조물, 아티클 구조체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6개의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랩핑이 돼가지고 한
박스 같은 걸로 랩핑이 돼가지고 하나로서 하나의 객체로서 다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1 객체가 되는 건가요? A1 객체가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티클스가 저장소죠. 이런 아티클스라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건데 우리가 new를 하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객체는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변수들로. 그럼 이게 이제 객체라는 건 클래스로부터 복사되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무조건 우리는 얘네들 직접 다룰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뭐로? 리모컨으로 다뤄야 돼요. 리모컨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리모컨이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에는 리모컨이 저장된다. 객체 자체가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저장소는 아티클스만 있으면 되죠. 아티클이라는 곳에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장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티클스, 이 기존의 아이디스 타이틀스가 없어졌으니까 빨간 주사 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자, 빨간 줄이 너무 많이 보이죠? 이러면은 하기 싫어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get 인덱스 요거부터 고치면 돼요. 나머지를 주석 처리하세요. 이렇게 됐죠?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석 처리 일단 다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고 여기 분기 처리하는 부분. 자, 여기도 필요한 부분만 빼고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빨간 줄이 좀 사라지죠. 그리고 요 get 인덱스 여기서부터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빨간 줄 막 엄청 많이 있을 때 한 번에 다 고치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한 부분은 어딘지 찾는 것도 일이고 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해가지고 국소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디스 없어졌죠. 자, 아이디스는 어디 있습니까? 게시판, 그러니까 게시물의 번호 정보는 이 아티클스의 아티클이 가지고 있죠. 그럼 먼저 아티클을 먼저 빼온 다음에 아티클의 그 리모컨으로 아이디를 접근해서 가져오면 되죠. 순서가 뎁스 2뎁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아이디스가 아니라 저장소 이제 하나밖에 없죠. 아티클스. 아티클스에서 i번째 빼면 이제 인티저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티클 구조체가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번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티클 안에 번호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리모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id 접근하면 되는 거죠. 요거 해결했죠, 그럼. 자, 요거 그림으로 한 번만 볼게요. 그림으로. 이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시물이 3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3개의 게시물 객체가 있습니다. 게시물 구조물이 있어요. 그 여기에는 총 6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뭐 네모로 3개만 그랬지만 6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아이디, 제목, 내용 이런 거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게시물이 3개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리스트에 지금 저장을 하는데, articles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우린 리모컨밖에 다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이 하나, 이 리모컨이 또 하나, 이 리모컨이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티클이 get 하면은 이 i 번째가 처음에는 얘,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티클이 리모컨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아이디를 접근할 때는 당연히 이 데이터를 쓸 거고요. i가 1이 돼서 두 번째 아티클을 접근할 때는 이 리모컨으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아이디를 쓸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 리모컨을 사용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자, 해서 나머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엔 요거죠. add. 자, add 부분은 다 붙여졌으니까 아까 넘어가고, 요 리스트. 자, 여기도 이제 아이디 리스트, 뭐 사이트 리스트 이런 거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저장소 이제 하나밖에 없어. articles. 그리고 아이디 여기 필요 없죠? 아티클스에 저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게시물이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다는 거랑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꺼내올 때도 아티클스 하고 아티클 하나 먼저 꺼내오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리모컨을 하나씩 꺼내옵니다. 그럼 해당 리모컨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id, .title, .닉네임, .regdate 이런 식으로. 기능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데이터의 생김새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 리스트도 됐고요. 업데이트. 자, 이렇게 여러 개 해줄 필요 없죠? 자,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articles. 자, 대신 이제 여기 새로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아티클 객체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역시 아티클을 새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A1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타겟 인덱스를 얻어왔잖아요. 우리가 고치고 싶은 게시물의 인덱스를 얻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리모컨을 얻은 거잖아요. 이 리모컨만 있으면 언제든 얘를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바로 접근해서 여기와 여기만 바꿔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 타겟 인덱스 요걸로 찾아옵니다. 요 저장소 아티클스에서 get으로 우리가 찾은 인덱스에 있는 리모컨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는 요 객체의 이 제목과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러면은 A1. 타이틀 요거를 뉴 타이틀로 바꾸고요. A1. 바디를 뉴 바디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꺼내오면 리모컨을 꺼내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리모컨만 있으면 그 객체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붙이고 싶은 객체의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리모컨을 갖고 와서 언제든 접근해서 제목과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자, 삭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티클스로 바꿔주시고 삭제 여러 개 할 필요 없죠. 이제 이런 게 좋아요. 아티클스 리무브 해주면 됩니다. 자, 프린트 헬프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검색 서치 얘도 자, 요거 리스트 2개였는데 이제 하나로 바뀌었죠? 아티클 리스트. 그래서 검색 결과 포함시킬 리스트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서치드 아티클 리스트로 바꿔줄게요. 여기도 인티저가 아니라 아티클. 그러니까 죄다 이제 우리가 아티클 단위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아티클 단위로 계속 다루다가 뭐 제목이나 내용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면 리모컨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니까 필요할 때만 기본적으로 제 아티클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articles.size로 해주시고 타이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티클을 먼저 꺼내고 이 아티클을 이용해서 타이틀 꺼내면 되죠. 그래서 이 해당 지금 내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아티클의 타이틀에 검색 키워드가 포함되면 해당 아티클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add 해당 아티클. 더 정확히는 아티클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리스트는 아까 바꿨잖아요. 요거 넣어주면 되죠. 뭐죠 얘는? 이렇게 하고 얘 안 풀었네요. 이렇게. 자, 해서 다 된 것 같죠? 이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자, 여기 너무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추가할 때마다 6개씩 다 추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아티클스 하나에만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만들긴 해야겠네요. 뭐를? 아티클 구조물을 만들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총 3개가 필요해요. 뭐가? 3개의 게시물이 저장되어야 되잖아요. 미리 3개 저장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아티클이 3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ew를 이렇게 3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랑 얘랑 구별이 안 되죠. 코드상으로 표현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을 따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new 할 때 리모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서드의 리턴처럼. 이때 저장 안 하시면 절대 못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셔도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져요. 인스턴스가. 근데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밑에 가면 절대 얘를 찾을 수가 없겠죠. 얘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리모컨을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얘가 리모컨 줬는데 우리가 저장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는 무조건 리모컨만으로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모컨이 없으니까 얘는 절대 이제 못 찾아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꼭 어떻게 해라? 얘네가 주는 리모컨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요 객체에다가 첫 번째 게시물을 저장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a1.id는 1, a1.title은 제목 1.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렇게 body, name, legdate, hit, 히트는 10.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어있는 요 객체에다가 데이터 6개 채워 넣었어요. 자, 됐고요.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제 리모컨을 이렇게 바꿔줘야 1번에다가 덮어쓰기를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히 리모컨을 잘 선정을 해서 해당 객체를 찾아가셔야 되고, 두 번째 게시물에 혹시 이 을지문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3개의 게시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티클스에 추가를 해주면 되죠. A1, A2, A4 이렇게. 자, 뭔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죠? 근데 어쨌든 저장소를 우리가 한 개만 운용한다는 사실이 너무 편한 거고요. 요거 보시면 요거 굉장히 번거로운 게 느껴지실 건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자, 지금 메서드 다 수정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풀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웹앱에서 하나로 바뀌었죠? 아티클스로. 자, 이렇게 해서 저장소를 확 줄였어요.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자, 근데 리스트 하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거 안 풀었죠? 이것도 풀어야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이게 있어야 세 개가 저장된 상태에서 시작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적용을 해봤습니다.